안녕하세요. 지훈쌤입니다. 오늘은 뺄셈을 해볼까요?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수학익힘책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 모형을 보고 계산해 보세요. 726이라는 수에서 100모형 2개, 10모형 6개, 1모형이 7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모형이 10개가 아니네요. 뭔가 10개를 빌려온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도 10개가 넘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빌려왔군요. 받아내림이 2번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 모형을 보기도 좋지만 한번 세로셈으로 풀어보겠습니다. 6에서 7을 뺄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7을 6을 빼고 나머지 1을 빌려서 빼준다 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했어요. 9가 되고요. 1에서 6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6을 1과 5로 쪼갭니다. 그래서 5가 남고요. 하나를 빌려줬기 때문에 6이 됐겠죠. 6에서 2를 빼면 4. 그래서 100이 4개 남고 여기 5개가 남고 9개가 남은 것 같네요. 그림을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935에서 797을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로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935에서 797을 빼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5에서 뺄 수 있는 수는 5입니다. 그럼 2는 어떻게 빼주나요? 빌려서 빼준다고 했어요. 10의 짝꿍인 8이 되겠습니다. 2에서 9를 뺄 수가 없는데요. 2와 7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2는 빼는데 7은 뺄 수가 없으니까 하나를 빌려옵니다. 7의 10짝꿍인 3을 적어줍니다. 8에서 7을 빼면 1이 됩니다. 138이 정답이 되겠네요. 길이가 8m인데 264cm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미터와 센티미터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1m는 100cm입니다. 그러므로 8m를 800cm로 고쳐서 단위를 같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 결국에는 이 문제는 800에서 264를 빼보자 라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모두 0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줘야겠죠? 0에서 4를 뺄 수가 없어요. 0에서는 뺄 수 있는 수가 0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4의 10짝꿍인 6을 적어주고 앞에 있는 0을 9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런 경우에는 9가 되면서 앞에 있는 수도 7이 돼버린다는 점 꼭 기억합시다. 9에서 6을 빼면 3, 7에서 2를 빼면 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36cm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미터로 물어봤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소수를 이용해서 풀던지 아니면 선생님이 했던 방법대로 단위를 고쳐서 푼 후에 그 단위에 맞게 바꿔주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이런 문제는 항상 받아내림이 있냐 없냐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 되겠습니다. 4에서 8을 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내림이 있었다. 1에서 6을 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내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을 그어줄게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빌려서 4, 4인데 나머지의 인 4만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6이 된 겁니다. 1에서 6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과 5로 나눈 다음에 1은 빼주고 5를 빼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겠죠. 여기는 하나를 빌려줬을 거예요. 하나를 빌려줘서 하나 줄었는데 1을 뺐더니 1이 됐네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있던 수는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를 푸겠습니다. 두 수를 고르는데요. 두 수의 차가 가장 커야 된대요. 그렇다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뺀다면 두 수의 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빼라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가장 큰 수는 902이고요. 가장 작은 수는 357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세로셈으로 풀이하겠습니다. 902 빼기 357을 하면요. 2에서 7을 뺄 수가 없어요. 2와 5로 쪼개서 이 오른쪽 남은 부분에 십자궁을 아래에 써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를 빌려줬기 때문에 0이잖아요. 앞에 것도 같이 빌려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90에서 하나를 빼면 89가 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9에서 5를 빼면 4, 8에서 3을 빼면 5가 됩니다. 정답은 세 가지를 전부 다 적어줘야겠네요. 902 빼기 357을 했더니 정답은 545가 되었다. 깜짝 문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선생님 깜짝 문제는 풀어요. 깜짝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자, 천천히 선생님 관계 풀어봅시다. 여기에서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더해서 이 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수에 네모가 쳐져 있으면 42, 이 더해진 큰 수에서 나머지를 빼주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42에서 18을 뺐기 때문에 24.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42에서 뭘 빼야 뭐가 되느냐? 반대로 24를 빼면 18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44 마이너스 17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7 더하기 네모는 44래요. 그러면 혹시 이 수가 관련된 수 아닐까? 27이 맞는지 확인해 본다면 되겠죠. 실제로 17과 27을 더해보면 4, 1이 올라가고요. 4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7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세 개의 높은 건물을 조사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어느 두 건물의 높이의 차가 200에 가장 가까울까요? 자, 이 문제에서 200에 가깝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에 가깝다는 말은 200보다 커도 되고 작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차이가 적은 것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했는데 하나는 202고 하나는 199예요. 그럼 얘는 2 차이가 나고 여기는 1 차이가 나기 때문에 199가 정답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200에 가까우려면 우선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상하이 타워가 가장 크죠? 그럼 상하이 타워에서 484를 뺀다라고 생각합시다. 632에서 484를 빼는 방법이 있고요. 632에서 289를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큰 484에서 289를 빼는 방법. 이 세 가지 중에 2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전부 다 푸는 방향으로 계산해 볼게요. 2에서 4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를 빼주고 나머지 2를 빌려와서 빼준다. 자, 2에서 8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8에서 2를 빼주고 남은 6을 빌려와서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4를 써줍니다. 148이네요. 2에서 9를 뺄 수가 없죠. 9를 2 플러스 7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2를 제외한 7을 빼주기 위해서 하나를 빌려옵니다. 그리고 7의 십자궁인 3을 써주죠. 마찬가지로 2에서 8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2와 6으로 쪼갠 뒤 6을 빼주기 위해서 하나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10에서 6을 빼기 때문에 4가 되는 거죠. 5에서 2를 빼면 3입니다. 4에서 9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4를 뺀 나머지인 5를 빌려와서 빼줍니다. 얼마를요? 10을요. 그렇기 때문에 5가 됩니다. 7에서 8을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을 빼주고 나머지 2를 10을 빌려와서 빼줍니다. 9가 되겠죠? 195가 될 거예요. 148은 200과는 52 차이. 343은 143 차이. 195는 5 차이이기 때문에 어느 두 건물의 높이의 차? 홍콩 국제산업센터 그리고 부산 국제금융센터의 차가 200에 가장 가깝다라고 정답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수학 익힘책 풀이를 마치겠습니다.